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너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너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요 며칠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정말 손발이 꽁꽁 얼 것만 같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해야 할 일들은 전부 다 미뤄둔 채 크리스마스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특강 수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주문하고 샘플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분명 멋있게 그려졌던 계획이 막상 제가 직접 손으로 움직여서 만들어 보면 생각만큼 멋있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조금은 봐줄 만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엄청난 시행착오들이 누적된 끝에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실패하는 나에게 실망하고 속상해하면은 모든 의욕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실패를 겪을 때마다 지금 이 실패는 앞으로 가능한 실패의 경우의 수를 줄이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집중한다면 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많은 시행착오들과 실패가 누적되어야지만 마지막에 무언가 하나 완성할 수 있는 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그림책을 보면서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용기를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지는 노래는 배은영 작사, 김정여 작곡의 마라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어디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된 김지안 작가님의 개수나무 과자점입니다. 김지안 작가님은요. 알밤 소풍을 비롯한 사계절 소풍 시리즈와 튤립 호텔, 장미저택, 달리다 보면 내 멋대로 빵빵빵, 빵빵빵, 그리고 호랭면 등을 쓰고 그리셨습니다. 제가 이 내 멋대로 빵빵빵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작품을 이 그림책방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김지한 작가님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생명체들에게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면을 잘 꺼내서 그려내는 그런 작가님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김지한 작가님은 이렇게 작가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가을에 개수나무 근처를 지나가 본 적 있나요?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난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캐러멜 트리라고도 한대요. 자주 가는 산책길에 개수나무가 있어서 늘 궁금했어요. 이 향기는 누가 만드는 걸까 하고요. 이 책에는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개수나무의 비밀.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셨나요? 사실 개수나무를 저는 동네에서 흔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동네에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는 한두 그루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개수나무인지 아냐면요. 아까 김지한 작가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낙엽이 질 때가 되면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는 나무가 바로 개수나무입니다. 어디선가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꽃도 없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 바로 위에 노랗게 단풍잎이 물든 나무가 바로 개수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개수나무는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달콤한 향기를 내뿜게 된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개수나무 과자점이라는 그림책은요. 판형은 A4 용지보다 세로로는 한 7, 8cm 정도 작고요. 가로로는 한 2cm 정도 뚱뚱한 그림책입니다. 표지에는요. 마치 아주 커다란 과자 박스를 포장한 것처럼 빨간색 리본이 메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의 제목은 마치 그 리본에 달린 선물 택처럼 되어 있는 곳에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책 자체를 하나의 선물 포장처럼 굉장히 예쁘게 잘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귀여운 동물들, 다람쥐, 고슴도치, 그리고 뱀도 한 마리 있네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아주 맛있게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크림이 안에 가득 든 도너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도 보이네요. 표지만 봐도 이미 군침이 꼴깍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 책은요, 김지한 작가님 특유의 그 아주 연연한 그 색연필 그림체로 그려져 있어요. 아마도 물감 같은 걸로 밑색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지난 9월에 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이 책 소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가을에 읽으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한 남자아이가 가을이 와서 어디론가 숲으로 캠핑을 가게 돼요. 근데 숲에서 뭔가 달콤한 솜사탕 같은 향기가 나지요. 그래서 이 달콤한 냄새를 따라갔더니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는 다람쥐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심심해서 두리번 하다가 바쁘게 뛰어가는 토끼를 만나는 것처럼요. 과연 이 남자아이는 이 다람쥐와 함께 어떤 이상한 나라로 퐁당 빠지게 될까요?
이 다람쥐를 따라가 봤더니 다람쥐가 가는 곳에는 다람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슴도치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뱀도 있었죠. 그리고 조금 기다렸더니 무언가 찌릿끼릭 소리가 나면서 어떤 가게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 가게는 바로바로 우리 책 제목과도 같은 개수나무 과자점입니다. 이 가게 창 쇼윈도라고 하죠. 이 전시되어 있는 음식들이요, 전부 다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군침을 꿀꺽 삼키실 것 같은데요. 초코 케이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블루베리 타르트 이런 것도 보이고요. 딸기 케이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뭘까요? 이런 것들은 뚱카롱 같이 생긴 아이도 있고요. 조각 케이크 같은 것들도 그려져 있어요. 뭘 먹을까 정말 고민이 되는 과자점이네요. 이 과자점 안에를 살짝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과자와 쿠키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단잠 초코 케이크, 낮잠 쿠키, 쿨쿨 샌드, 하품 치즈케이크. 과연 이 과자들, 이 케이크들의 이름이 왜 이런 걸까요? 어쨌든 이 아이가 따라온 것도 모르고 다람쥐와 고슴도치와 곰과 뱀은 마음껏 막 먹고 싶은 과자들을 골라요. 그리고요, 과자값은요, 따로 누군가가 이 과자값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커다란 유리병 안에다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넣으면 돼요. 요즘 유행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문방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개수나무 과자점은 무엇을 이 과자값으로 받을지 꼭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힌트는요, 우선 돈은 아닙니다. 자, 이 작은 다람쥐를 따라왔던 아이도요, 결국은 이 다람쥐와 곰, 그 다음에 고슴도치, 뱀과 함께 이 개수나무 과자점에 있는 케이크와 쿠키를 함께 먹게 됩니다.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뱀이 물어보죠. 너 과자값 냈어? 아이쿠, 이를 어째요? 과자값을 내는지도 몰랐는걸요? 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 과자값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동물들은 깜짝 놀라죠. 과자값을 내지 않고 개수나무 과자점에 있는 쿠키와 케이크를 먹으면 이 개수나무 과자점의 파티시에가 무시무시한 개수나무 저주를 건다는 거야. 세상에 어쩌면 좋나요? 여러분, 파티시에는요, 케이크나 쿠키를 만드는 요리사를 파티시에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개수나무 과자점의 파티시에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길래 저주까지 걸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주인공 무사히 과자값 잘 치르고 나올 수 있을지, 또 개수나무의 파티시에는 어떤 존재일지 꼭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지한 작가님 특유의 귀엽고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개수나무 과자점. 제가 조금 더 일찍 소개해 드렸어야 하는데 벌써 가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 줄 몰랐네요. 그래도 달달한 개수나무 향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요 책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노래 가사에 개수나무가 나오는 노래죠. 윤극영 작사 작곡의 반달입니다. 푸른 하늘을 나서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하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10월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정네모 작가님의 나무 이발사입니다. 정네모 작가님은요. 나무에 가지를 다듬고 보살피는 일처럼 일상의 결을 곱게 빗어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시네요. 소원배달부 초초 비올까봐를 쓰고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이 정말 귀여운데요. 나무와 우리 모두 자라나요. 뿅 하면서요. 요 이야기는 아마 이 그림책의 뒷부분에 또다시 등장하니까요.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나무이발사라는 책은요. 판형은 일반적인 그림책보다 조금 작습니다. A4 용지보다 길이는 한 5cm 정도 작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도 역시나 한 2cm 정도는 작은 그런 그림책인데요. 저는 요거를 초판본을 구매를 하는 바람에 책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뒤늦게 구매를 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보시는 분들은 요 책 커버를 보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판본 책 커버는요. 이 책이 지금 지난 10월에 출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노랗게 물든 가을 나무 위에서 나무 이발사가 삭삭삭 가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 책의 원래 표지는요. 한여름이 느껴지는 아주 초록초록한 표지의 나무 위에서 이제 나무 이발사가 나무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시즌에 맞춰서 혹은 뭐 그 책이 출간된 지 뭐 몇 년 이런 그런 기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북 디자인이 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북 커버를 새롭게 씌워서 마치 다른 책인 것처럼 연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커버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책 커버를 받기 위해서 초판본을 부랴부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님 책은요, 어떤 걸로 그림 작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픽으로 작업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은 약간 불투명한 수채화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웃라인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제 나무의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이 채색이 되어 있어요. 나무 이발사라는 직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느꼈었는데요. 이 책의 표제지를 보면은 나무 이발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나무 이발소입니다. 요즘 친구들 이발소 아마 안 가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요. 왠지 이발소 하면은 좀 남성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 이미지가 강해서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나무 이발소는 어떤 곳일까요? 자, 나무 이발사는요, 말 그대로 나무의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찾아오는 참새에게 예약 손님을 확인한 다음에 작업 도구를 챙겨서 이발소를 나서죠. 왜냐면 나무 이발사잖아요. 나무가 걸어서 이발소로 올 순 없으니까 이발사가 직접 그 나무에게로 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손님은 어떤 손님이냐면요. 몇 년 동안 앞머리를 길러온 어린이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 이발사가 사각사각 앞머리를 예쁘게 잘라줍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손님부터 정말 재미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실제로 예전에 한 웹툰 만화에서 이렇게 앞머리를 길게 길러서 눈까지 덮어버린 캐릭터가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웹툰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패션왕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등장을 하자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막 환호성을 하면서 그 시각을 포기한 헤어스타일이라며 막 엄청 좋아했던 그런 장면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이제 사춘기가 온 그런 친구들 중에서 앞머리를 이렇게
그 짧게 자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조건 이마를 덮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거의 눈을 찌를까 말까 찌를락 말락하는 그런 길이까지 길러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앞머리를 몇 년간 몇 달 동안 앞머리를 길러온 이 어린이 나무가 그 친구들과 비슷하게 그 모습이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이 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 나무 이발소의 단골 손님 할머니 나무들이에요. 할머니 나무들은 어떤 헤어스타일로 변신하셨을까요? 저는 이 그림책에서 이제 손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이발사의 손길이 거친 다음에 변신한 나무들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변신 과정을 예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 나무들은 어떤 헤어스타일로 변신을 하셨을지 그림책 보시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추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계절에 따라 또 염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머리를 싹 자르기도 하고요. 또 엉킨 머리카락을 예쁘게 풀어주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미용실에서 겪어볼 수 있는 다양한 시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 나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저희 아이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애기였을 때는요. 미용실 가는 걸 정말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집에서 이제 앉혀놓고 머리를 직접 잘라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제가 미용을 배워본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쁘게 자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을 갔는데 갈 때마다 아이가 너무 싫어하거나 울거나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서 재미있게 그 미용실에 대한 체험을 좀 미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또 마지막에는 정말 가장 대망의 손님이죠. 머리카락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길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발을 하는 나무가 오는데요. 이 나무의 에피소드는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있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었어요. 여러분들은 미용실이나 이렇게 뭐 이발소 갈 때 보통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직접 원하는 헤어스타일 사진을 가져가서 이런 헤어스타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또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사진을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하게 나와도 저는 크게 실망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머리는 어차피 다시 기는 거니까 길러지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망하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한 번 머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거울 보고 엉엉 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그런 걸로 속상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그때는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그리드 아시죠? 그 해그리드가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미용실에서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히피펌이라고 하는 아주 잘게 빠글빠글하게 파마하는 그런 펌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분이 너무 심하게 파마약을 발라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머리가 정말 거의 새카맣게 탄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 윤기 없이 파삭파삭한
그런 머리카락이 되어버려서 이거는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유일한 해결책은 아주 숏컷으로 잘라버리고 다시 기르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머리 자르고 다음날 집에서 엉엉 울었었는데 이 그림책 보면서 마지막에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그 머리도 심지어 그렇게 심하게 망해서 손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머리도요, 몇 년이 지나니까 다시 자라서 지금은 이제 그때의 흔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 보면서 그래, 맞아. 미용실 갔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 안 나오면 속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요. 노래 한 곡 듣고 책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박경린 작사 작곡의 숲에게 말해봐입니다. 나는 붉은 나무에 심통 산새들의 보금자리 내게 오면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게 돼 새들이 내게 노래해주고 구름도 내 품에 잠시 머물지 나는 푸른 숲이야 나는 너의 친구야 말해봐 우리가 듣고 있어 말해봐 마음속 응어리들 모두 내려놓고 가는 길 가벼워진 발걸음 외쳐봐 답답한 모든 이들 외쳐봐 속상함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새들이 내게 노래해주고 구름도 내 품에 잠시 머물지 나는 푸른 숲이야 나는 너의 친구야 말해봐 우리가 듣고 있어 말해봐 마음속 응어리들 모두 내려놓고 가는 길 가벼워진 발걸음 외쳐봐 답답한 모든 이들 외쳐봐 속상함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고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들어보셔도 되고요.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이죠. 이 책은 지난 10월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된 정지연 작가님의 다정한 산책입니다. 정지연 작가님은요, 작은 버섯이라는 그림책으로 이제 그림책 세계에 들어오셨고요. 이번 책이 두 번째 그림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공모전, 사계절 그림책 공모전에서 아마 그 작은 버섯이라는 작품이 당선이 돼서 등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림책을 그리기 시작하셨고, 이번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인데요. 첫 번째 작품이랑 느낌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적인 거는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한 연장선 상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그림체 부분이 작은 버섯은 정말 막 되게 화려한 별색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굉장히 막 쨍한 핑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그림책이었다면, 이번 다정한 산책이라는 그림책은 화이트 배경을 바탕으로 굉장히 담백하고 그림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그림체로 그림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가로 폭은 거의 A4 용지 정도 크기인데요. 세로는 A4 용지를 반으로 접은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래서 A4 용지 펼쳤을 때보다는 한 15cm 정도 더 작은 그런 그림책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림책 받았는데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안에를 봤더니 막상 글이 그렇게 많은 그림책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페이지 한 2페이지의 짧은 문장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이 표지에는 하얀색 바탕에 다정한 산책이라고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벤치 위에 주황색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와 그 다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털이 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튼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옆으로는 어떤 동그란 덩어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손을 가지고 있으며 눈, 코, 입이 있는 어떤 키가 큰 무언가가 이 둘 사이 머리 위로 손을 쭉 뻗어서 마치 그늘을 만들어주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친구의 정체는 또 무엇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시작이 첫 문장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점점 더 기분이 가라앉게 돼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그림책에서도 그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뭔가 아래로 쭈루루룩 추락을 하는데, 그 아래쪽에서 사과를 먹고 있던 곰 한 마리가 발로 이 떨어지는 아이를 다시 위로 쑥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집 밖에서 뭔가 톡 하는 소리가 나죠. 이 아이가 밖에 나가봤더니 문 밖에 빨간 사과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바라보다가 사과를 집어들고 외투를 입은 채 집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한껏 작아진 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도 꾸부정하게 한 채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죠. 그러다가 아이쿠 돌부리에 걸렸는지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가와 괜찮아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존재가 아까 그 표지에 있던 뭔가 긴 털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둘은 마치 친구인 것 마냥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또
사과를 반으로 같이 나눠 먹기도 하죠. 다 먹은 사과는요, 땅 속에다가 심어 놓는데요. 아까 이 둘의 옆에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나무가 그 사과 씨앗이 심은 부분을 도닥도닥 보살펴 주네요. 아까 그 털이 길었던 친구와 주황색 외투를 입었던 친구는요, 계속 끝까지 함께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적당한 곳에서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걸어가는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노래하듯이 움직이고 바람에 흩날리고 있죠. 아이는 이렇게 걸어가며 여러 존재들을 만나게 돼요. 아주 작은 존재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 끼어서 같이 따뜻한 차 한 잔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되죠. 빵긋빵긋 웃고 있는 구름을 만나기도 하고요. 엉엉 울고 있는 구름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작은 친절을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같이 반응하기도 하면서 아이는 점점 썼던 모자도 어디론가 슉 날아가 버렸지만 그런 것들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금씩 표정도 밝아지게 됩니다. 이 아이의 머리에 있던 모자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장면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아이가 산책을 하다가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나무가 아마 상수리 나무였나 봐요. 도토리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면 도토리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첫 번째 도토리는 콩, 두 번째는 짝, 세 번째는 짱, 그 다음에 다시 콩, 그 다음에 짝, 짝. 도토리들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지나가던 지렁이도 소리를 내요. 그래서 콩짝짝, 콩짝짝. 그리고 아이의 머리 위에 콩 하고 도토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짝짝, 콩짝짝, 콩짝짝, 콩짝짝.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둘러보면서 아이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산책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산책의 끝에는 아이를 반갑게 맞아줄 누군가가 또 등장하게 되지요. 너무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도대체 무엇을 해도 그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은 마지막에 굉장히 따뜻한 장면으로 그 모든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싹 날아가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보통 어떻게 계시나요? 저는 집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면서 누워서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래, 맞아. 너무 귀찮더라도 밖에 한번 나가서 바람 쐬고 오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그걸 귀찮아하면서 늘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아질 걸 알지만 그냥 귀차니즘 때문에 자꾸 밀어넣었다가 오히려 컨디션은 컨디션대로 더 안 좋아지고 기분은 기분대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쓱 외투를 챙겨서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내 얼굴에 쏟아지는 햇살, 또 우리 피부를 스쳐가는 바람, 요즘 무척 차갑기는 하지만요. 네, 이런 차가운 바람, 또 그런 자연의 느낌들을 계절에 맞춰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그날 그 순간을 살아내는 힘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 번쯤은 다정한 산책 경험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심진하 작사, 이명진 작곡의 길은 길이야입니다.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쭉 뻗은 길 꼬불꼬불 길 오르막 내리막 길 걸어가다 만난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길을 기도하고 막다른 길도 만나겠지 하지만 계속 걷다가 보면 지름길도 만날 거야 힘내 걱정하지 마 모든 길은 이어져 있어 때로는 어두워 보이지 않아도 길은 거기에 있어 포기하지 마 모든 길은 갈 수가 있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우리 걷는 이 길이 멋진 길이야 길을 기도하고 막다른 길도 만나겠지 하지만 계속 걷다가 보면 지름길도 만날 거야 힘내 걱정하지 마 모든 길은 이어져 있어 때로는 어두워 보이지 않아도 길은 거기에 있어 포기하지 마 모든 길은 갈 수가 있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우리 걷는 이 길이 멋진 길이야 쭉 뻗은 길 꼬불꼬불 길 오르막 내리막 길 걸어가다 만난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길은 모두 다 길이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10월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노인경 작가님의 나라라 나비야입니다. 노인경 작가님은요.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고 이탈리아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하셨는데요. 그림 에세이 자린고비 외에도 그림책 밤이랑 날이랑 시리즈, 특종 쌓기의 달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곰씨의 의자, 고슴도치 X 등 다양한 그림책을 쓰고 그리셨습니다. 특히 책 청소부 소소로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2012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셨고요.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로는 2013년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 황금사과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고슴도치 X로는 2015년 화이트 레이븐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는 2024년 IBBY 아너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는요. 2024년에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그림책 대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라라 나비야입니다. 노인경 작가님은요,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를 만드시면서 10권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딱 10권째 책이 나오면서 이 밤이와 달이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이 그림책방 라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해 드렸던 책이 바로 우르르 팡 변신 우산이라고 하는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의 여덟 번째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10번째 책을 또 소개해 드리게 되네요. 예전부터 제가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를 제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시리즈 책 중 하나다라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는요, 노인경 작가님이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틈틈이 메모하셔서 그것들을 소재로 삼아 나온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책에서 밤이는 이제 작가님 본인의 자녀분을 형상화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밤이의 누나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작가님의 그 언니분의 따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카죠. 그래서 이 조카를 같이 봐주시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봐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밤이와 다리가 놀던 모습들을 보고 이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어린이들을 키우면서 느끼셨던 것들, 관찰하셨던 것들을 이 책에 녹여내셔서 그런지 요 나이 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께서는 특히나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유아기라고 하죠. 한 4세에서 7세 사이? 요 정도 되는 아이들, 이제 말도 좀 잘하고 자기 생각도 생기고 한 요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도 읽으면서 저희 아이 어릴 때가 바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책은 나라라 나비야라는 책이고요. 판형은 그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 전부 다 같은 판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그만한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다 보니까 가로폭은 A4 용지보다 조금 한 5mm 정도 작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제가 봤을 때 한 15cm에서 17cm 정도 더 작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에는요, 예쁜 노란색으로 나라라 나비야 라고 적혀 있고요. 그 글씨 제목 바탕에는 밤이와 다리가 뭔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쭉 뻗어 올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면지에는 노란 나비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처음에 공원에서 이제 밤이란 다리가 재미있게 노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라고 하는 이런 장난감도 날려보고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문득 밤이가 공원 바닥에 앉아있는 나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나비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왜 얘는 날아가지 않지? 이상하다. 왜 안 날아가지? 하면서요. 밤이랑 다리는 이 나비를 위해서 튼튼한 나비집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은 또 한 곳에 계속 오래 집중은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아까 헬리콥터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돼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 장난감을 날리게 되면 우리가 위에를 보면서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 그 집을 만들어줬던 나비를 실수로 발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비는 누워있죠. 아이들은 그렇게 된 나비를 보고 엉엉 울어요. 과연 이 나비가 다시 깨어나게 될까요? 깨어난다고 해도 이미 처음부터 힘이 별로 없었는데 과연 날아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잘 날지 못하는 나비를 위해 같이 마음을 모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 나비에게 마음을 모아주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비를 다시 날아올리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과연 이 나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뒷부분에 장면들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그림책을 보시면서 어떤 거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왜 이 책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떠올랐냐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못 날아가는 나비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머 나비네. 나비가 안 날아가고 바닥에 앉아있네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나비를 가리키는 순간 저희 아이가 그때 걸음마를 이제 막 좀 뒤뚱뒤뚱 할 때였는데 다리를 들어서 내딛는다는 게 그만 그 앉아있는 나비를 아이가 밟아버렸어요. 물론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막 할 때니까 엄청 뭐 무거운 건 아니었고 아이가 그 나비를 뭐 확 밟으려고 밟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비가 뭐 죽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비 날개가 워낙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발로 밟았으니 나비가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바로 날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곤충들이나 동물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나비를 보면 나라라 나비 속의 나비를 보면서 그때 저희 아이가 실수로 밟아버렸던 그 나비도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응해주는 주변의 어른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서 저는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5권의 책을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노래 한 곡 딱 들으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열심히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날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소개 못 드린 그 책은 다음 주에 제가 꼭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보니까 지난 겨울에 제가 자주 가던 붕어빵 트럭이 이제는 트럭이 아니라 점포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골목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 사려면 조금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맛있는 붕어빵을 팔아주고 계셔서 제가 너무 요즘 감사한 겨울입니다. 역시 붕세권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또 신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참, 이어지는 곡은 최유경 작사, 작곡의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